9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6이 1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K가 32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D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A6이 11이다, 여섯 번째 항이 1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A6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니까요. 5 곱하기 3, n-1의 D 공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1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15가 11이 되어서 첫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K라고 하는 것은 K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4 플러스 K-1의 D가 지금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것이 32가 되게 하는 K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요. 3K-7 이것이 지금 32가 되어서 3K는 얼마? 39. 따라서 K는 얼마냐면 13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값들이 다 더했을 때 25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열 AN의 공차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A1-A2 A3-A4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A2-A1 A4 A3 해가지고 어디까지? A100 A99까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지금 25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겠죠. 얘네들이 바로 공차가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만큼에 대한 차이가 공차.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공차로서 의미를 하게 되어서 얘네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지금 25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D가 지금 몇 개 있는 거냐면 두 개씩 다 묶였죠. 50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D가 250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공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에 대한 값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항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 아홉 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냐? A 더하기 D로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로그 2의 9, 다른 말로는 2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5에 대한 값은 A 더하기 4D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이 지금 로그 2의 243인데 243은 3의 5제곱이죠. 그러면 5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은 없어질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3D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 로그 2의 3이 되어서 D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 로그 2의 3이다 라고 공차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D라고 하는 값을 이 두 식에다가 넣어서 첫째 항까지 계산해 주시면 첫째 항은 얼마냐면 역시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A9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A 더하기 8D에 대한 값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2의 3 더하기 8 곱하기 공차도 역시 로그 2의 3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9 곱하기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N에 대한 공차가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3N 플러스 1에 대한 공차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조금만 나열을 해볼게요. A1, A2, A3, A4, A5, A6, A7,
A8, A9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수열이 AN이라고 하는 이런 수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차이가 D만큼 차이 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AEN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곧 A2다 라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A2로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2를 집어넣으면 A4, 3을 집어넣으면 A6 이런 식에 대한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간격이 각각 다 D니까 A2와 A4에 대한 간격은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냐? D 더하기 D니까 2D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공차가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8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D에 대한 공차는 얼마냐? 4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 3n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1 넣어주시면 A4가 되겠고요. 2를 넣어주시면 6 더하기 1이니까 A7 요런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칸 차이가 나는 거냐면 3칸 차이가 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 12가 바로 A의 3n 플러스 1에 대한 공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차는 얼마다? 12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9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좌석이 92개인 비행기의 좌석 번호가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왼쪽 창가 좌석 뒤에서부터 7번째 줄의 좌석 번호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 창가 좌석의 뒤에서부터 7번째 줄의 좌석의 번호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봤을 때 4개씩 차이가 나는구나, 4개씩 차이가 나는구나, 4개씩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대한 수열은 89 그리고 4만큼 빠진 85 또 4만큼 빠진 81 요런 식의 수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첫째 항이 지금 얼마? 89 더하기 N-1의 공차가 지금 몇인 거냐면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7에 대한 이야기는 89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89 빼기 마이너스 64, 24가 되어서 6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열 1, 2, 3, 4 땡땡땡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열의 홀수 번째 항만을 다 선택해서 나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에 또 홀수 번째 항을 가져와서 나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7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에 세 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1, 2, 3, 4, 5, 6, 7, 8, 9 요런 수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가져오게 되는 거냐면 홀수 번째 애들인 거죠. 1, 3, 5, 7, 9 요런 애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공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냐? 공차는 2다 라고 한눈에 보인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이 수열들의 홀수 번째 항들만 가져오게 된다면 1, 5, 9 요런 친구들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공차는 어떻게 되냐? 홀수 번째 애들을 가져왔으니 공차는 4, 즉 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가져온 공차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째 시행을 했을 때 그 수열에 대한 공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7제곱 120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첫째 항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항은 원래 수열도 1이었고요.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도 1이었고요.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일 테니까 일곱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곱 번째 항의 수열은 어떻게 일반항이 세워지게 되는 거냐면 첫째 항 더하기 n-1에 128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3 세 번째 항은 얼마냐면 1 더하기 2 곱하기 128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257이 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7번째 항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일반항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반항을 알려면 항상 뭐가 중요하다?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A3 더하기 A12, 63이다. 얘네들을 식으로 써주시면 등차 수열이니까 A3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A 더하기 2D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63이 되어서 얘네들 정리해 주시면 2A 플러스 11D 얘네들이 6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5D 플러스 A 더하기 14D 얘네들이 지금 103이다 라고 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2A 더하기 19D가 되어서 얘네들이 얼마다? 10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고요. 얘네들 빼주시면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8D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이 밑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얼마냐? 40이 되어서 D는 얼마냐면 5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나오냐?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플러스 N-1에 얼마? 공차 D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5n-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7번째 항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A27이라고 하는 값은 5 곱하기 27-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계산해 줄게요. 7호 35니까 계산해 주시면 135 빼기 1 정리해 주시면 134가 되어서 답은 얼마? 5번이 되겠습니다. 9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n에 대해서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번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82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는 의미는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걸 의미하겠고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3D, A4죠. 얘네들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한번 구해 볼 텐데 A2, A7 얘네들 정리해 주시면 A 더하기 D 플러스 A 더하기 6D 얘네들이 0이 되어서 2A 플러스 7D 얘네들이 지금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과 연립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2배 해주시면 2A 플러스 6D 얘네들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 두 식을 빼줄게요. 없어지겠고요. D라고 하는 것은 얼마? 4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을 뭐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4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가 지금 4죠.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만 더 정리해 주시면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4n
마이너스 18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2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82가 되게 하는 그 n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4n 얘네들 넘겨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n이 얼마? 2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82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항? 25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A16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비례식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것 때 A 플러스 2D 플러스 A 플러스 6D 얘네들에 대한 값이 1대 5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 주시면 요거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2A 플러스 8D 이 친구는 5 곱하기 외항의 곱이죠. 5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2A 플러스 4D로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리해 주시면 10A 플러스 20D로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넘어가고요. 8D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A는 8D가 넘어가게 되면 12D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D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2분의 8A 즉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A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16과 같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16이라고 하는 건요 A 플러스 15D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 플러스 15 곱하기 D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이 약분되어서 5가 되겠고요. A 마이너스 10A 즉 마이너스 9A가 되어서 마이너스 9 곱하기 첫째 항이라고 해서 얼마? 3번이 되겠습니다. 9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번째 항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일반항과 공차부터 알아야겠죠. 가라는 조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라는 조건은 A 플러스 5D 플러스 A 플러스 7D 얘네들이 0이다 라는 얘기고요. 2A 플러스 5D랑 7D랑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냐? 12D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0이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6D다 라고 하는 A와 D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조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절대값이 조금 씌워져 있지만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에 A 플러스 5D 이것은 절대값 A 플러스 6D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값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6D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째 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D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은 지금 얼마냐?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0이 되겠죠? 2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차는 지금 양수라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음수가 되겠고요. 절대값을 씌워주시면은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것에 음수가 붙어서 절대값이 벗겨지겠습니다. 얘네들이 2 따라서 D라고 하는 것은 얼마? 2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첫째 항은 얼마냐? 여기다가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3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플러스 2 곱하기 공차 2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답은 얼마? 마이너스 8이 되어서 2번이 되겠습니다. 929번 문제입니다. 7번째 항이 29고요. 10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7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6d가 얼마다? 29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0번째 항이 2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 플러스 9d가 얼마? 20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 빼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첫째 항 날라가겠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d가 9가 되어서 공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8이 되겠고요.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 47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항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냐?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0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이 값이 지금 음수가 되도록 하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3n이 50보다 크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n에 대한 값은 얼마냐? 3분의 50이 되겠죠. 얘네들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점 얼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자연수니까 n은 얼마? 17부터 음수다 라고 보셔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100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항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항 바로 한번 써볼게요. 첫째 항이 지금 1005고요. 더하기 n-1에 공차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4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반 항이 10보다 작아지게 되는 항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것들 계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1009 마이너스 10 요것이 지금 4n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999가 되겠고요. 얘네들이 4n보다 작아지게 되는 n의 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n은 4분의 999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은 249. 얼마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n은 몇 번째 항부터? 250번째 항부터 10보다 작아지겠습니다. 9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23번째 항에 대한 값이 2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절대값 an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 이 값이 가장 작아지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야죠. 공차는 4라고 나와 있으니까 a 플러스 23번째 항은 22d로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이 지금 23인데 지금 d라고 하는 값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값은 23 마이너스 88이 되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 항 마이너스 65 플러스 n-1의 공차가 지금 4니까 정리해 주시면 4n-69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일반항이 아니라 절대값을 씌운 이 수열에 대한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자연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69에서 4만큼 더했으니까 점점 값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A17에 대한 값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4 곱하기 17 마이너스 69를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 68 마이너스 69가 되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A18은 여기에서 4만큼 더한 거니까 공차가 4니까요. 4만큼 더해 주시면 얼마?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A16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4만큼 더 작았겠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값은 5가 되겠고,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 이 값은 1이 되겠고요. 얘네들도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얼마? 3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때부터는 점점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은 몇 번째 항부터다? 17번째 항이다 라고 해서 자연수 n에 대한 값은 얼마? 17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를 각각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집합, 공통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이 집합의 원소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들을 모아놨나 보니까 n은 자연수인데 An은 2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 4, 6, 8, 10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집합도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냐? 4가 되겠고요. 2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7이 되겠고요. 3 넣어주시면 얼마? 10. 이런 식에 대해서 집합이 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냐면 4가 공통되고요. 10이 공통된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4, 10, 16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가 봤더니 첫째 항이 4고요. 공차가 얼마? 6이 요런 등차 수열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n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6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서 6n-2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처음으로 100을 넘기게 되는 그때를 구하면 되겠죠. 6n-2라고 하는 것이 10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그때 n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6n 요것이 지금 얼마? 102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서 이 두 6으로 나눠주시면 n에 대한 값은 6분의 102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6으로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 17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은 몇부터? 17부터 세 자리 자연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9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101 사이에 19개의 수를 넣어서 이런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8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어딘가 뭐 A8이라고 하는 어떤 수가 존재하겠죠?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1부터 101 사이에 19개의 수를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21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첫째 항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101이라고 하는 수는 몇 번째 항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21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차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항은 1이고요. 공차를 통해서 21번째 항이 101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20 곱하기 D 이것이 바로 21번째 항에 대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 되겠고요. 이것이 지금 얼마? 10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D는 얼마냐면 5. 이 수열의 공차는 5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A8에 대한 이야기인데 8번째 항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해서 지금 A8에 대한 개수는 총 몇 개인 거냐면 9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8이라고 하는 거는 9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9번째 항이니까 8 곱하기 D가 되겠죠. D 얼마? 5 정리해 주시면 4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A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과 15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n개의 수를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공차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때 n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n개의 수를 넣었고요. 원래 2개가 더 있었으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 n 플러스 2개 항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3은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그리고 15라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5라고 하는 건요. 첫째 항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를 만족하는 n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넘어갈게요. 18은 n 플러스 1에 2분의 3이 되어서 n 플러스 1은 얼마냐면 18에다가 3분의 2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 약분해 줄 수가 있겠죠. 6이 되겠고요. 12가 되어서 따라서 n은 얼마? 11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9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16 사이에 m개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16과 40 사이에 n개를 이렇게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m과 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조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만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몇 개의 항이 존재하는 거냐면 n 플러스 2개의 항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항은 4가 되는 거고요, 16이라는 것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16이라고 하는 건요, 4 플러스 n-1인데 지금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고요. 16이라는 것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의 d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차를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n 플러스 1의 d라고 하는 것이 12가 되어서 d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n 플러스 1분의 10이다 라고 공차를 이렇게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부터 40까지도 한번 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6부터 40을 기준으로 보자면 첫 번째 항은 16이 되는 거고요. 40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냐?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40이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항은 뭘로 써볼 수 있다? 16으로 써봤을 때 16 플러스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d라고 하는 이런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항해 주시면요, n 플러스 1에 d라고 하는 것은 40 빼기 16이니까요 24가 되어서 d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24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공차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은 이때 공차와 이때 공차가 서로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2와 n 플러스 1분의 24가 같게 되어서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요,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배 n 플러스 1이다 정리해 주시면요, n은 2n 플러스 1이 되어서 답은 얼마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9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하게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차 중앙 어떤 거였죠?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2의
a의 제곱 플러스 2a 이 친구는 양옆에 더한 거 2a 더하기 4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제곱 플러스 2a는 2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2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어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9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존재할 텐데요. 이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a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px라고 하는 다항식을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랑 같을까 생각을 해주시면요. p라고 하는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과 같다. 나머지 정리죠. 그러면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넣어주시면요. a 플러스 4라는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의 2가 되겠고요. 대입을 해주시면 4a, 2 넣어주시면요.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의 3이 되겠고요. 3 대입해주시면 9a, 3 대입해주시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4a 플러스 1,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더한 것과 같다. 계산해 주시면요. 10a 플러스 4와 같다.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1은 5a 플러스 2와 같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개의 수 로그 3의 4와 a와 로그 3의 36, b라고 하는 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5개의 수 역시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a, b, c, d를 각각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3개의 수 역시도 등차 수열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으니 로그 3의 4 플러스 로그 3의 36이 되어서 계산해 주시면 로그 3의 14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는 지금 얼마냐면 로그 3의 12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 구했고요. 두 번째 b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이만큼도 역시 등차 중앙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니까 이 로그 3의 36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a가 먼저 구해져 있으니까 3의 12 플러스 b로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2로그 3의 36 마이너스 로그 3의 12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계산해 주시면 로그 3의 108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C 한번 구해 볼까요? C 구해 주시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 12가 되겠죠? C는 얼마? 6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D 마지막으로 구해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이 D는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D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냐면 A가 로그 3의 10이고요. 마이너스 B니까 로그 3의 108이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플러스 D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값은 얼마인 거냐면 로그 3의 9분의 1이 되어서 얼마냐?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했을 때 m에 대해서는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고요. 그리고 n에 대해서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m과 n을 각각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두근이 나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알파, 베타 역시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냐면 4와 마이너스 8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m 값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베타의 등차 중앙이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뭐랑 똑같다? 양옆에 거 더한 거와 같다. 정리해 주시면 4가 되겠죠. 따라서 m은 얼마?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는데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더한 거와 같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서 정리해 주시면 이 값은 얼마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n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니까 n에 대한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다. 따라서 m 곱하기 n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9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 수가 각각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 수에 대해서 A랑 B랑 14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A 플러스 14다 볼 수가 있겠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얼마? 2분의 A 플러스 14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에 대한 값 역시도 A와 6과 2에 대해서도 등차 수열이 성립하는 거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12는 A 플러스 2가 되어서 2라고 하는 것은 얼마? 12 마이너스 A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만큼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시면 2와 0, F 정리해 주시면 가운데 거의 2배는 2 플러스 F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F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으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1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에 대해서 14와 D와 F에 대해서도 등차 수열이 성립하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F 더하기 1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만큼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A 플러스 2와 같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D는 얼마? 2분의 A 플러스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만큼이죠. 계산해 주시면 2분의 A 플러스 7이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D라고 해주시면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2로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 없어지겠고요. A도 없어지게 되어서 7 마이너스 1 플러스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9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1이고요. 제곱의 합이 165다 라고 했을 때 세 수의 곱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수의 합이 21이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세 개의 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하나를 A라고 해주시면 A-D 그리고 A 플러스 D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21이 나온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A가 21이 되어서 A는 얼마? 7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곱의 합이 165니까 제곱이니까요. 7이죠. 7 마이너스 D의 전체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49
플러스 7 플러스 D의 전체 제곱. 얘네들이 지금 165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제곱해 줄게요. D제곱 마이너스 14D 플러스 49 플러스 49에다가 D제곱 플러스 14D 플러스 49. 요것이 지금 16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4D가 날아가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D제곱은 얼마냐? 9다라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가운데 있는 값은 7이 되겠고요. 만약에 3이라면 7에서 3만큼 뺀 거니까 이 값은 4가 되겠고요. 3만큼 더한 거니까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이어도 가운데가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마이너스 3만큼 빠진 거니까 여기가 10이 되겠고요. 여기가 4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 개의 수는 4 곱하기 7 곱하기 10을 모두 곱한 4, 7, 28이죠. 280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9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의 값을 알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 실근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알파 마이너스 D와 알파 플러스 D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실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될 수 있겠냐면 3알파가 되겠고요. 얘네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5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파 한 실근은 얼마? 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두 근끼리의 곱에 대한 합은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냐. 지금 이 값이 지금 5죠. 그러면 5 D와 5 플러스 D로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곱해 주시면 25 마이너스 5D 플러스 이렇게 곱해 주시면 25 플러스 5D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25 마이너스 D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D 플러스 5D 날라가겠고요. 25가 3개 있네요. 75 마이너스 D제곱 이것이 바로 K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K를 구하고 싶으면 공차만 구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근끼리의 곱 이야기 해볼 건데요. 세근의 곱 정리해 주시면 5-D 그리고 5 플러스 D 그리고 5를 곱해 주시면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10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분해 주시면 21이 되어서 25 마이너스 D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1이구나. 그러면 D제곱은 얼마? 4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75에서 D제곱이 4니까 빼기 4 계산해 주시면 71이 되어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9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의 합이 12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가장 큰 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수를 이야기를 해 볼 건데 만약에 3개의 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하나를 A로 잡고 D만큼 뺀 거, D만큼 더한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4개다 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거냐? A 플러스 D 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D 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면 2D만큼의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A 플러스 3D 여기서도 A-3D라고 해주시면 2D만큼 차이가 나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 수의 합은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냐면 4개들 다 더해주시면 4A가 되겠고요. 이것이 지금 얼마? 12.
따라서 A 값을 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 플러스 D, 그러면 3 플러스 3D, 여기가 3 마이너스 D, 3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D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수 3 마이너스 3D와 3 플러스 3D를 곱해 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135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면 9 마이너스 9D 제곱, 이것이 지금 얼마? 100 마이너스 135가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9D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144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D 제곱은 얼마가 되냐 계산해 주시면은 16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D는 얼마냐?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큰 수는 D가 양수일 때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4가 될 테니까 가장 큰 수는 얼마? 3 플러스 12 계산해 주시면 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직육면체의 밑면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4고요. 건널비가 244다 라고 했을 때 부피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세로를 A라고 해주시면 가로는 A-D, 높이를 A 플러스 D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모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84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4배의 A-D와 A와 A 플러스 D, 얘네들을 모두 더해주시면 얼마? 84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일단 D는 다 날라가겠고요. 4도 약분해 주시면 21이 될 테니 3A는 얼마? 21. 따라서 A는 얼마다? 7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널비가 244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A가 7인 거는 나왔으니까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거에 2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배 이렇게 곱해주시면 7 곱하기 7 마이너스 D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시면 7 곱하기 7 플러스 D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7 마이너스 D 7 플러스 D 얘네들이 지금 얼마? 244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로 일단 약분해 주시면요 12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77, 49죠? 49가 지금 3개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7D 플러스 7D 그리고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게 지금 얼마다? 122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분해 주시면은 이만큼이 지금 얼마냐면요 39, 27이니까 147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D제곱 이 값이 지금 12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D제곱은 얼마다? 147에서 122를 뺀 값이니까 25가 된다. 그러면 D는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D가 5라면은 어쨌든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길이는 7 마이너스 5니까 2가 되겠고요. 얘는 7이 되겠고요. 7 플러스 5니까 12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5면은 크기가 바뀔 뿐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셋을 다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냐? 168.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94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선시대 수학책인 9일집에 실린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병의 몫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 7명이 일정한 차이의 은을 이 순서대로 나누어 가졌더니 갑을의 몫의 합은 100냥이 나왔고요. 무기경의 몫의 합은 96냥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갑을
병정, 무기경. 이 7명이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나눠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친구를 A라고 보시면은 이만큼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만큼은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A-3D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 문제에 따라서 한번 세팅해보면요. 갑, 을의 몫의 합은 백량이다. 갑과 을을 더했더니 백량이 나왔다 라고 해주는 거니까 첫 번째 2A-5D가 얼마냐? 10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경이 지금 이만큼인데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96량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3A 플러스 6D죠. 6D 얘네들이 지금 얼마다? 96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 해주시고요. 여기다 곱하기 2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6A 마이너스 15D 얘네들이 지금 300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2 곱해 주시면 6A 플러스 12D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 계산해 주시면 192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요. 마이너스 지금 얼마냐면 27D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 얼마냐? 10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D에 대한 값은 얼마가 나오냐?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어 주시면요. A에 대한 값은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냐? 2A 여기가 플러스 20이니까 넘어가면은 80이 될 거예요. A는 40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몫의 병의 몫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병은 A가 지금 40이니까 40 마이너스 D가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44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S20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S20이라고 하는 거 2분의 항의 개수 20이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19의 D 요거 구해주시면 되겠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일단은 A2가 4니까 A 더하기 D가 4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5는 A 플러스 4D로서 볼 수가 있겠고 얘네들이 얼마? 2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빼줄게요. 마이너스 3D는 얼마? 마이너스 18. 따라서 D는 얼마냐면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첫째 항과 공차 구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2분의 20에 2A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플러스 19 곱하기 D니까 6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110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7번 문제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9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9개 그리고 2A 플러스 8D 요거 구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되는데 공차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1차 항의 개수죠.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는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9 곱하기 얘네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8, 3, 24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2로 나눈 값이니까 이만큼이 지금 얼마냐? 18이다. 그러면 2로 약분해 주시면 9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냐면 81이 되겠습니다. 9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0이고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n번째까지 합을 S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S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째 항은 마이너스 40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공차는 얼마? 6이 되니까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n-1의 d니까 2a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n-1의 d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3n 제곱 마이너스 43n으로서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값을 인수분해 해 주시면 n에 3n 마이너스 43으로서 볼 수가 있으니 이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 대해서 n에 대한 범위는 0보다 작고 또는 n에 대한 범위는 3분의 4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이 대략적으로 14점 얼마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n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해서 첫째 항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첫째 항의 합이 4고요. 그리고 공차의 합이 2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 더한 것 더하기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더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따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만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S15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5개가 되겠고요. 2A1 플러스 n-1의 d니까 14의 D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만큼도 한번 볼 건데요. 더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역시 마찬가지로 15개고요. 2A2 이 B1이라고 이야기할게요. B1 플러스 14의 D2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2분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0A1이고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0B1이 되겠죠? 그러면 30에 A1 더하기 B1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이만큼도 역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15 곱하기 14에 D1 더하기 D2로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계산해 주시면 첫째 항의 합이니까 이 값이 곧 4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만큼은 공차의 합이니까 요게 바로 2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약분해 주시면 60이 되겠고요. 여기도 약분해 주시면 15 곱하기 14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270이 나온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9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50이고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22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차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째 항과 공차를 기본적으로 알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지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아도 역시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건요. 2분의 항의 개수 n이고요. 첫째 항이 50이고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더 해주시면 요게 바로 얼마다? 220이다 라고 해주시면 우리는 그 n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40이니까 약분해 주시면 20이 되어서 따라서 n은 얼마? 1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몇 번째 항? 11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11이다 라고 하는 건요. A 플러스 10D가 되겠고요. 첫째 항은 50 플러스 10D.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냐?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D라고 하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9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5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A10 10번째 항이 23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각각에 대한 항을 절대값을 씌운 뒤 다 더해 놓은 요 상태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지금 50이다 라고 했을 때 A10에 대한 이야기는 50 플러스 9D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23이다. 따라서 D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항을 이야기해 볼 건데 50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항을 살펴봤을 때 음수가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AN이 지금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 n에 대한 최소값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3n이 53보다 커지게 되면 되는 거니까 n에 대한 값은 3분의 53. 이 값은 17. 얼마가 되는 거여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항은 18번째부터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는 양수이지만 18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음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저값을 다 더해 주시면 첫째 항부터 17번째까지 더하는 건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18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음수항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A17에 대한 항을 먼저 이야기해 볼 건데 A17은 얼마냐면 17 넣어주시면요. 37, 21이니까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18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A30은 얼마냐면 30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90 플러스 53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7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1부터 A17까지 더한 거는 그냥 다 더해도 되지만 A18부터 더하기 A30까지 더한 거는 음수로서 마이너스를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7개고요. 그리고 첫째 항 50 플러스 맨 마지막 항이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3개가 되겠고요. 첫 번째 항 얼마냐면 1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 항은 플러스 37이다 라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7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지금 얼마냐 17 곱하기 52니까요 26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38이니까요 약분해 주시고 플러스 해주시면 플러스에 16이 되니까요 13 곱하기 16이다 라고 이렇게 19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689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5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와 5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요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항의 합이 66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개가 원래 있었는데 n개를 추가로 넣었다. 그 말은 항의 개수는 n 플러스죠? n 플러스 2개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모든 항의 합 660이다 라고 하는 건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그리고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니까요
56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60이니까요. 약분해 주시면 3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22라고 하는 것이 지금 n 플러스 2가 되어서 n의 값은 얼마? 20이 된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95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과 33 사이에 28개의 수를 넣었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x1부터 x28까지 더한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의 개수는 몇 개냐? 일단 30개다 파악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다 더해주시면 s3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2분의 항의 개수 30개고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니까 33 빼기 3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 요게 지금 30이 되죠? 그러면 15니까 계산해 주시면 45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은 이만큼을 몽땅 다 더했을 때 450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죠? 그러면 이 값들 마저 다 빼주시면 얼마가 되냐? 450에서 30을 뺀 42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열 10부터 쭉 나와 있어서 마이너스 24까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이 마이너스 9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쭉 다 더했을 때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만큼 다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9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0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항의 개수는 얼마냐면요. n개가 있고요. 2개가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s n 플러스 2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니까 마이너스 14 이 값이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105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n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요.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고요.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 15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n 플러스 2에 대한 값은 15니까 n은 얼마다? 1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4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80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S10에 대한 이야기는요.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에 대한 이야기로서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이 지금 얼마? 140으로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 건데 10 일단 약분해 주시고요. 2 곱해 주시면은 결국에는 2a 플러스 9d가 얼마다? 28이다 라고 하는 a와 d에 대한 식으로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S20도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2분의 항의 개수 20개고요. 2a 플러스 19d 이만큼이 지금 얼마냐면 48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 하나 약분해 주시고요. 2 약분해 주시면 결국에는 2a 플러스 19d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48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 두 식을 빼주시게 되면요. 없어지겠고요. 밑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10d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20이 되어서 d는 얼마?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a는 얼마? 5로서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S30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될 수가 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30이고요. 2a 플러스 n-1d니까요. 2a 10 플러스 n-1 29죠. 곱하기 d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1020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A6부터 A40까지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S40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뭘 뺀 거냐? S5에 대한 값을 뺀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일단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하니까 S5에 대한 값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5개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4D, 이 값이 지금 160이다 정리해 주시면요. 약분해 주시면 2가 되겠고요. 약분해 주시면 32가 되어서 A 플러스 2D가 얼마다? 32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S15에 대한 값도 이야기해 볼 건데요. 2분의 항의 개수 15개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14D, 요거 계산해 주신 게 지금 630이니까 약분해 주시면요. 7이 되겠고요. 약분해 주시면은 42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7D가 얼마다? 40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빼주시면 없어지겠고요.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5D가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D에 대한 값은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한 값은요, 2 집어넣어 주시면 28이다 라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에 대한 값은 결국에 이 값이니까요. S40 S5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시면 S40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40개 그리고 2A 플러스 n-1D니까요. 2A 28 곱하기 2 플러스 39에 D가 지금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S5인데 S5는 이미 16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252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9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런 값들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A5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항이 뭔지를 먼저 구해내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 첫 번째, S7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42니까요 S7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2분의 항의 개수 7이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6D, 이만큼이 지금 42니까 정리해 주시면, 약분해 주시면 3이 남겠고요. 약분해 주시면 6, 7, 40이죠? 6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3D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절대값 S3에 대해서도 42를 만족한다 라는 얘기니까요. S3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2분의 항의 개수 3개고요. 2A 플러스 2ED, 이만큼이 지금 4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약분해 주시면은 일단은 없어지겠고요. 3도 약분해 주시면 3, 1은 3, 3, 4, 12. 따라서 A 플러스 D에 대한 값이 14일 수도 있고, 그리고 A 플러스 D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4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단은 이 값과 이 값을 한번 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A 플러스 D가 14고요. A 플러스 3D가 지금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겠고요. 마이너스 2D가 계산해 주시면 8이 되어서 D는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차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요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을 연립해 주시면 A 플러스 D가 지금 마이너스 14고요. 그리고 A 플러스 3D가 지금 6이니까 요것들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겠고요. 마이너스 2D가 마이너스 20, 즉 D가 얼마다?
1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라고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24 플러스 n-2일에 d가 지금 공차 10이다 라고 정리해서 10n-34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5에 대한 값은 50-34가 되어서 얼마? 1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S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n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값들 일일이 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일단 SN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n이고요. 2 플러스 n-2일에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8분의 n에 n 플러스 7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S5라고 하는 건요. 8분의 5 곱하기 12가 되어서 얼마가 되냐? 4로 약분해 주시면 2분의 15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의 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3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8분의 n 플러스 3, n 플러스 3, 그리고 n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의 2n이라고 하는 거는 n 자리에 2n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8분의 2n에다가 2n 더하기 7 정리해 주시면요. 이 약분되니까 4분의 n에 2n 플러스 7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죠. 가운데 것의 2배는 양옆의 것 더한 거와 같다 라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8분의 n 플러스 3 n 플러스 10 이 값은 양옆의 것 더한 거와 같다. 4분의 30이다 라고 쓸게요. 그리고 플러스 4분의 n 2n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 주시면 4가 되겠고요. 4도 양변에 곱해 주시면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n제곱 플러스 13n 플러스 30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요것이 30 플러스 2n제곱 그리고 플러스 7n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30 약분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6n이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n에 대한 값은 6이다 라고 해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9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8이고요. 그리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SN이 있다 라고 했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A5에 대한 이야기가 8이니까요. A 플러스 4D가 얼마다?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13이 지금 마이너스 16이니까 A 플러스 12D 이만큼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식을 빼주시게 되면은 약분해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8D가 되겠고요.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4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2일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한 값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N에 대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마이너스 3엔 첫 항 빼기 공차 해주시면 2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점점 양수에서 음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수까지만 다 더해 주셔야 SN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AN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n에 대해서 요것이 23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n에 대한 값은 3분의 23보다 크면 된다. 그렇다면 이 값은 지금 얼마냐? 37, 21이죠? 7점 얼마보다는 이 값이 커지게 되겠고요. n에 대한 값은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거는 sn의 최대값이니까요. sn이 최대가 되려면 7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 7번째 항까지 양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S7이 되겠고요. 2분의 항의 개수 7개고요. 2a 더하기 n-1d니까요. 2a니까 40이죠. 플러스 6 곱하기 d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할게요. 약분해 주시면 20이고요. 약분해 주시면 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7 곱하기 20-9가 되어서 답은 77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음수만을 쭉쭉쭉쭉 더해 오다가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는 제일 작아지다가 양수를 더해 놓으면은 갑자기 n에 대한 값이 커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더해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 말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게 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n이다 라고 하는 것이 n 로그 2의 5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지금 양수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그 전까지 다 더하면 최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 로그 2의 5가 100보다 지금 커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n은 로그 2의 5분의 10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이 11로그로 바꿔주시면요. 로그 2분의 로그 5분의 100으로서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은 지금 로그 5분의 100 로그 2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얼마냐? 1 마이너스 로그 2와 같겠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얼마냐? 로그 2가 지금 0.3이다 라고 했으니까 0.7분의 이 값은 지금 0.3이니까요. 100을 곱해 주시면 3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42점 얼마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최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의 값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42번째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